네, 안녕하세요. 뭉쳐있 단다 뭉딴맨입니다. 승무패 44회차 K리그 1 6경기, K리그 2 8경기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승무패 43회차는 5회 2월 후 무려 당첨금이 72억 8천여만 원이었는데요. 적중 투표수가 6장이 나오며 각 12억이라는 대박 회차였습니다. 독식을 했다면 초대박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6분이 사이좋게 당첨이 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저는 평소에 비해 한 4, 5배 구매를 했는데요. 6장 구매 중에 2장이 10개 적중에 그치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3등 37만 원 정도의 당첨금이 돼야 됐기에 4등이 당첨됐어도 적자 회차였고요. 여전히 이변이 많았지만 한 회차 구매액이 거의 30억이 된 걸로 보여 많은 분들이 무리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이번 회차 역시 K리그 경기들이라 다적중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독식을 한번 노려봐야 될 회차고 2월 또한 유력해 보이는 회차입니다. 2월 차곡차곡 싸서 다시 한번 초대박의 기회를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K리그 이변이 많은 매치들이라 이번 회차 이변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뭉딴픽에 본인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아쉽지만 독식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K리그 1 12위 광주FC 대 8위 포항스틸러스의 매치입니다. 포항의 최근 흐름은 너무 안 좋은데요. 5연패로 최근 5경기에서는 공격력과 수비 안정감이 동시에 떨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주전 공격수 이호자가 독일 다름슈타트로 이적하면서 그나마 조금은 부족했던 공격력에 더 공백이 커지며 연패로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는 역시 아직도 승리가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전 부천전에서는 점유율 59.9로 슈팅 14개까지 기록하면서 경기 주도권은 가져왔는데 역시 문제는 골 결정력이고요. 수비는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 이후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은 모두 포항이 이겼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이고요. 양팀 모두 결정력이 불안한데 이호재 이적에 주니어 부상까지 생기며 공격진엔 전력 누수가 꽤 있어요. 한 골 승부가 될 매치인데요.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란 생각입니다. 구매율이 포항 쪽으로 역시 많이 몰렸는데요. 제가 직전 경기 경기력을 봤을 때 이변이 가능한 매치란 생각이 듭니다. 광주FC의 승과무를 예상합니다. 2번 경기 K리그 1 5위 제주 SKFC 대 6위 FC 안양의 매치입니다. 제주는 현재 리그에서 3승 2무로 무패를 하고 있고요. 안양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인데 직전 2경기 2연패라는 게 약간 흐름이 2연승 후 꺾였습니다. 제주는 직전 전북 원정에서도 네게바의 해트트릭으로 3대 1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네게바와 아이아스가 살아나면서 공격력이 확실히 좋아졌고요. 반면 안양은 마테우스의 중원 조율이나 슈팅력 모든 게 안양의 상승세를 이끌었었는데요. 직전 경기 후반 교체 출전하며 체력적인 안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직전 경기에서도 전반에 밀렸던 경기가 후반에 마테우스 투입 이후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판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선제골이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제주가 분명히 앞서 보이는데, 그러나 제주도 실점이 많다는 게 이번 경기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제주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K리그1 1위 FC 서울대 9위 대전의 매치입니다. 최근 양팀 흐름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FC 서울은 FA컵 포함 최근 1승 후 2무 2패로 그나마 위안이라면 직전 두 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패하진 않았다는 거고요. 반면 대전은 무승을 끊은 후 2연승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에이스는 정승원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정승원도 직전 경기에서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역할은 못했고요. 오히려 경기 전체적인 주도권은 김천이 가져가며 무승부가 오히려 김천이 더 아쉬웠던 경기로 저는 봤습니다. 대전은 마사가 복귀하고 그나마 직전 경기 주민규가 골대 앞에서 주워먹기 골을 넣으며 오랜만에 골맛을 봤는데요. 2연승이지만 그렇다고 개운한 2연승으로 보이진 않고요. 서울의 문제는 쿨리말라가 나름 역할은 해주는데 기복이 있다는 것과 정신적인 멘탈이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좀 너무 흥분을 자주 하더라고요.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요. 올해 직전 두 경기에서도 1승 1패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의 홈 우세냐 대전의 상승세냐인데요. 팽팽한 공방전이 될 걸로 보이고요. FC 서울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K리그2 14위 충북 청주 대 16위 전남 드래곤즈의 매치입니다. 충북 청주는 최근 FA컵 포함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전남은 FA컵 포함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직전 경기 김포전을 보면요, 3대 0으로 완패를 했는데 골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였고요. 반면 전남은 에이스 발디비아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뒤를 받쳐줄 마땅한 선수가 보이지 않았고요. 공격수 하남이 그 뒤를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참 매우 빈약해 보였습니다. 도끼 객긴의 경기로 그래도 전남의 상성 우위를 고려해서 충북 청주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K리그2 17위 김해FC 대 9위 경남FC의 매치입니다. 김해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를 하고 있는데요. K리그2에 진입하며 프로 무대의 한계가 어떤지를 몸소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직전 수원 삼성전을 보면 전반을 0대 0으로 버텼는데요.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는데 후반 골을 먹고 나서부터는 반격을 하며 오히려 후반 경기 내용은 앞섰다고 보여지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땐 나서서 그런 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경남은 직전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했지만 그 전까지는 6경기 무패를 달리며 나름 괜찮은 결과를 낳고 있다가 7경기 만에 패한 건데요. 이번 경기 반드시 잡아야 그나마 플레이오프 진입을 위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매치가 되겠고요. 특히 최근 김현호가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경남이 2대 1로 승리한 상성이 있습니다. 본인 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번 경기 K리그2 1위 수원 삼성 대 3위 수원FC의 매치입니다. 수원 더비 경기인데요. 수원 삼성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리그 최소 실점 17골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단단한데, 하지만 최근 흐름에서는 수원FC가 더 좋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13골을 터뜨리며 공격력이 다시 폭발하고 있고, 특히 프리조가 11골, 하정우가 7골로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 외 선수들도 나름 공격력이 터지는데 힘을 보태고 있고요. 상성에서도 수원FC가 4승 1패로 앞서 있고, 직접 맞대결에서도 수원FC가 3대1로 수원삼성을 눌렀습니다. 수원삼성은 수비가 좀 불안하고요. 마무리 역시 아쉬움이 있고, 반면 수원FC는 기회 창출을 만드는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직전 경기를 봐도. 파주에게 밀리면서도 원샷 원킬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더비 성격상 최근의 흐름과는 조금 무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번 매치 예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삼성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K리그2 4위 부산 아이파크와 6위 화성FC의 매치입니다. 부산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인데요. 그 1승은 FA컵 FC 서울전이었고, 리그에서는 3연패를 당하다가 직전 용인전에서 0대2로 패하면서 4연패로 흐름이 상당히 떨어져 꼬꾸라진 상태입니다. 반면 화성은 최근 대구를 5대1로 잡았기도 하고, 직전 서울 이랜드와도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3승 1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부산은 직전 포메이션을 3-4-3에서 4-4-2로 다시 바꿨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효과를 보진 못했고, 화성은 차두리 감독이 참 팀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무리 부족은 좀 있었지만 직전 경기 서울 이랜드 그 강팀을 맞아 수비로 내려앉느라고 득점이 터지지 않은 거고요. 이전 경기에서는 꾸준히 2-3점을 넣으며 괜찮은 공격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강점인데,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부산을 3대2로 잡았던 상성이 있고요. 최근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부산이 홈이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도 2연패로 홈 경기력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K리그1 7위 인천 유나이티드 대 12위 김천 상무의 매치입니다. 인천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전북과 울산을 잡을 때만 해도 기세가 좋았는데, 오히려 하위팀인 김포와 제주에게 1무 1패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김천 역시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흐름은 좋고, 직전 서울 경기 FC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직전까지 2경기 클린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직전 서울전을 봐도 경기 점유율이나 공격, 기회 창출은 오히려 서울에 비해 앞섰고요. 다만 마무리가 안 돼서 무승부를 했고요. 장점이라면 후반 체력적인 면이 아무래도 군 팀이라 그런지 체력적 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매치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땐 공격력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 아무래도 마무리 능력에서는 인천이 좀 앞선다는 생각이고요. 무고사의 헤더도 그렇고 마무리 능력 면에서는 인천의 전력이 앞선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이 어쨌든 한두 번의 기회가 올 텐데요. 그것에서 마무리 차이가 있어 무고사의 능력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인천의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K리그1 11위 부천FC 대 3위 전북현대의 매치입니다. 부천은 최근 5경기 FA컵 포함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전북은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1승 2무 2패인데 부천은 잘한 것처럼 보이고 전북은 부진해 보이는 게 기존 전력에 비해 흐름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최근 경기를 보면 부천의 갈레고, 바사니, 가브리엘 등 외인 용병들의 활약이 좋고요. 전북에는 이승우를 중심으로 높은 볼 조배율로 기회를 만들고는 있지만 기회 대비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또한 이승우가 팀에서 득점 1위를 할 만큼 확실한 골게터가 없다는 게 전북의 최근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본인 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경기 K리그1 2위 울산 대 4위 강원FC의 매치입니다. 울산이 최근 5경기 부진을 벗어나서요 3연승을 달리며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반면 강원은 리그에서 2연패 중이고 지난주 챔스에서도 홈에서 간바 오사카에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3연패를 하고 있는데요. 리그에서도 강원의 그 수비력이나 이전 같은 끈끈함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강원이 자랑하던 그 수비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 흐름을 보면요. 울산은 야구가 살아나고 K리그 득점 1위 야구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동경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반면 강원은 챔스 포함 3연패에 팀 분위기를 바꿔야 할 텐데요. 과연 그 분위기를 이겨낼지가 관건입니다. 울산의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2 2위 서울 이랜드와 15위 안산 그리너스의 매치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최근 5경기 3승 2무로 무패이고요. 특히 부산 원정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하며 선두권 경쟁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고요. 서울 이랜드의 장점이면 직전 경기를 봐도 짧은 패스 위주의 파이널 서드 침투가 매우 좋았는데요. 마무리가 좀 부족해서 무득점으로 무승부를 했던 경기였고요. 반면 안산도 김인성이 최근 5경기 2골 1도움으로 상승세인데 전체적인 전력과 순위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확실한 우세를 보일 걸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직전 경기를 봐도 안산의 최근 그나마 상승세는 골키퍼의 선방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K리그2 5위 대구FC 대 8위 충남 아산의 매치입니다. 대구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인데요. 직전 경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직전 2연패를 끊었고요. 충남 아산도 FA컵 포함하면은 최근 2승 1무 2패인데요. 리그로만 봐서는 1승 2무 2패입니다. 대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징야인데요. 세징야가 직전 경남전에서 후반 교체로 복귀했고 데커스의 결승골을 어시스트 했는데요. 출전 시간이 늘어난다면 대구 공격의 질이 확실히 올라갈 걸로 보이고 다만 문제라고 하면 수비력인데 이전 화성전에서 원정에서 5골을 먹으며 5대1로 패한 경기를 보면 직전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수비시에 보면은 골대로 너무 몰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세컨볼에서도 위기를 맞을 때도 좀 있었고요. 대구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인데 득점도 하고 있지만 실점도 많다는 게 경기는 재미있겠지만 홈팬들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걸로 보이고요. 충남 아산은 외국 공격진들도 있지만 그 손준호나 한겨원처럼
K리그 1에서도 나름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의 성적은 그리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2연패 이전 괜찮은 흐름을 보였기에 다시 반등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매치입니다. 본인 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3번 경기 K리그2 7위 김포FC 대 13위 천안시티의 매치입니다. 김포는 최근 리그 5경기 1승 3무 1패로 FA컵 포함한다면 최근 5경기 2승 3무로 패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충북 청주에게 3대 0으로 승리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천안시티는 FA컵 포함 최근 8경기 승리가 없고요. 2무 6패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라마스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키패스를 찔러줘도 마무리가 안 되고 거기에 역습에 약한 모습으로 연패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포는 파울리뇨가 거의 1년 만에 복귀하며 경기력을 다듬고 있어 공격력은 더욱 강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천안의 빌드업 실수가 여러 번 눈에 띄었고요. 김포FC의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2 12위 파주 프론티어와 10위 성남FC의 매치입니다. 파주는 직전 수원FC와의 홈경기 1대 0으로 패하며 최근 FA컵 포함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성남은 직전 천안과의 홈경기에 3대 2로 승리하며 FA컵 포함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직전 경기들을 보면요, 강한 압박하고 수비 조직력, 홈에서는 상대 공격을 매우 답답하게 만들 정도로 압박이 강한데요. 단점이라면 역시 득점력인데 마무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반면 성남은 파주에 비해 공격전에 개인 능력과 득점 루트는 다양해 보이는데 최근 경기에서도 보면 두 골을 연거푸 실점하며 수비에 조금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이 공격도 살아나고 있다는 게 장점을 더하고 있는데요. 팽팽한 공방전이 될 수도 있는 매치고요. 파주 프론티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